일단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자, 글씨 잘 보이시나요?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의 가능성과 한계점. 이 본 그 저널은 이제 학술딥인데요. 2021년 5월 달에 발제된 그 학술 논문입니다. 저자는 김혁, 김인수, 권혁준이라는 분이 같이 이제 공동 저자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네, 돼지고기 삼겹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목은 보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보이시죠? 글자 포인트 어떠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자, 디파이란 무엇인가?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더리움을 통한 스마트 계약,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의 핵심이며 D앱,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동이 된다.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면은 중개자, 기관이 필요하지 않으며 거래 당사자의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금융 서비스, 여기서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 뭐 대출, 파생 상품, 뭐 선물 투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자산 토큰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금융 서비스들은 거의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금융 서비스와 달리 약정기간이 없으며, 자, 약정기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인증서와 같은 복잡한 본인인증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바로 어떤 디파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디파이의 기술 개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디파이의 기술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파이 어떤 내용이죠? 디파이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구축된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기술,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서비스에는 대출, 탈중앙화 거래소, 파생상품, 자산 토큰화, 보험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파이는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의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상자산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금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상자산으로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하는 것들, 어떤 투자 신탁에서 하는 것들을 뭘로 한다고요? 돈이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제3자가 제공하는 신뢰도를 스마트 계약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자,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제3자가 제공하는 신뢰도, 이것을 스마트 계약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나왔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네, 임수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제가 쉬운 거를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이따가 복습할 거니까 괜찮아요. 이따가 복습할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파일을 하고 적어도 암호화폐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들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CBDC 그 다음에 뭐 임태풍님 사서님 시험 예습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블록체인을 얘기를 하고 코인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은 좀 정립을 해놓고 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쭉 보실게요. 글자 포인트는 괜찮으시죠? 네. 디파이와 기존 금융 시스템, 주체, 중개자, 그 다음에 화폐 발행, 자산의 매매, 투자 수단 등을 들 수 있다. 디파이는 본인 인증 과정 없이 모든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자, 본인 인증 과정 없이 그리고 해당 거래 유효성 확인을 위해서 운영 주체 허가가 필요치 않으며 컨트롤 받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여자는 거래 기록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확인할 수 있다. 무엇이라고요? 장소나 아니면 시간의 제약이 없이. 우리 은행은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장소의 제약도 있죠. 근데 디파이는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부분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자, 또한 어떤 한 거래 주체가 특정한 거래 기록을 무효로 만들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어떤 거래 주체가 특정한 거래 기록을 무효로 만들 수 없는 특징, 어떤 불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떤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까? 그쵸? 블록체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어떤 기본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기록, 변치 않는 어떤 기록이죠. 근데 불변의 어떤 진리를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무효로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사기도 없겠죠. 사기. 해킹당하지 않는 이상 사기라는 것이 없겠다. 여기까지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은 또 맞춰가지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파이 기술은 금융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 대비 향상된 접근성과 향상된 접근성,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 개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의 기대 효과를 예로 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디파이는 인터넷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PC, 스마트폰, 태블릿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이 부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데 단말기만 있으면 어디든지 인터넷만 접속이 된다면 어디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디파이가 무엇인지 딱 윤곽이 잡히십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간과 제약에 어떤 제한이 없고, 그리고 어떤 주체가 어떤 감시자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입니다. 파이농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사기도 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 주체가 나 계약을 파기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멋대로 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사선이 코인 하는데 신조 언어들이 너무 많아요. 신조 영어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참 여러가지 어렵습니다. 코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따가 또 더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원문 그대로 실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중요한 어떤 굵직굵직한 부분만을 발췌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파이는 이용고객의 자산을 소유하면서 운영주체의 검열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을 완전하게 보관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블록체인에 분산 보관되어 있어. 자, 여기서 블록체인 나왔습니다. 디파이 자체가 블록체인, 가상자산을 갖다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 블록체인에 분산 보관되어 있어 데이터 생성에 대한 개인정보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대출이나 상환 기록 등은 블록체인 플랫폼에 보관되어 있어 신용조회나 사용자의 신원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 막 문서 서류 막 떼잖아요. 대출 본인 확인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 기재를 합니다. 그쵸? 우리도 은행 가면은 뭐가 제일 어렵다고요? 내 이름 석자 쓰는 게 제일 어렵고, 주소 쓰는 게 제일 어렵고, 서명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얼마나 서명이 많은지.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매우 단축이 되겠죠.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금융권에 가면은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뭐라고 하는데 사인하세요 이래요. 그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이제 은행을 갖다 자주 가게 되는데 뭔 소린지 모르고 사인하는 게 대다수라고요. 물론 큰일 나진 않겠지만 은행에서 설마니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걸 사인하면은 100억 가져갑니다 이렇게 썼겠어요. 그냥 뭐 본인은 여러 가지 정보에 동의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거 세세하게 다 읽어보시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따로 신원조회를 할 필요가 없고 어떤 뭐 부채 상태, 뭐 자산 상태 이런 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차용해 줄 수 있다. 결국에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면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지속 가능한 어떤 디파이의 주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파이 아닙니다. 디파이입니다. 자, 디파이는 블록체인 시스템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어 다양한 노드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운영된 따라서 한 주체의 에러 발생으로 전체 네트워크가 멈추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여기 오타죠.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린 여기서 아시다시피 우리 학술 논문이나 이런 것도 오타가 있을 수 있다.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현격하게 적다는 부분이에요. 우리 뭐 은행권 잘 이용하면은 문제 없을 땐 문제 없지만 뭐 네트워크 문제, 무슨 에러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점검 중 이런 거 맨날 뜨고 그런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한 군데서만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지역적, 시간적 한계 없이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그쵸, 오타가 핵심이 아니다라는 역시 진규님이에요. 여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이런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죠? 디파이는 쉽고 간편하고 무엇입니까? 에러가 적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주체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돈이 일반 자산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병합 잘했죠?
존재감 어쩔겨. 아, 역시, 대단하세요. 그 뭐, 오타가 별로 중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 눈에 딱 띄더라고요. 아, 얘 오타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논문은 지금 두 번째 보는 논문입니다. 학술 논문. 첫 번째 그냥 훑어봤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깊게 안 봤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지금 처음 읽는 거예요. 자,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버벅거리나 생각하지 마시고, 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신기했어요. 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디파이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면서. 네,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자, 디파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많죠. 프로젝트가 많아요. 본 논문에서는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출, 탈중앙화, 거래소, 파생상품, 자산 토큰화, 보험 신원 인증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람들이 되게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만 주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한번 보겠다, 이런 논조입니다. 자, 현재 디파이는 대출 분야의 TVL 규모가 가장 크며, 가장 크대요. 자, 이어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죠. 파생상품 순으로 서비스 영역이 점점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대요. 점점 서비스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 나왔죠. 가상자산을 담보한다. 가상자산을 담보한다. 자,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도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계속 강조하는 거, 또 KYC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대출 서비스에는 고객 신원 확인 절차, KYC, 우리 늘 이야기하는 KYC 나왔어요. 고객 신원 확인 절차가 바로 KYC입니다. 자, KYC를 거친 후에 대출 조건이 충족되면 암호화폐 담보를 통해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 암호화 자산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현대 대출 서비스는 캐피털 풀 모델과 P2P 모델이 존재한다. 캐피털 풀 모델은 뭔지 아시죠? 어떤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거. 그 다음에 P2P는 뭡니까? 개인 간의 거래.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만약에 P2P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8% A% 뭐 이런 거 있죠. 요즘에 한참 유행했던 그 P2P. 그런데 문제는 이 P2P도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도산 가능성이 커요. 되게 리스크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율이 높은 데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P2P 모델은 특정 운영 주체가 없어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과 대출을 해주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형식이다. 그래요. 주체가 없는데 연결을 해줘요. 근데 뭐라고요? 항상 리스크가 있다. 자, 중요한 거는 리스크예요, 리스크. 자, 영어로 써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은 중요한 게, 리스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 하루 만에 타자 타이핑 소리 복구 완료, 이런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웬만하면은 지금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논문을 갖다 통째로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이 높으므로 담보를 설정할 때 초과담보, 자, 초과담보 및 담보물 청산이 존재한다. 자, 얼마 전에 문제가 됐어요. 안 써야지. 그냥 설명해야지. 얼마 전에 문제가 됐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비트코인을 갖다가 담보로 잡아놓고 강제 청산을 당하는 예가 있었어요. 갑자기 자산 가치가 급락하니까 그냥 알아서 팔아줘 버렸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있던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높게 잡으신 분들,
그 담보 설정을 갖다가 아주 그냥 풀로 땡기신 분들은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적인 것들은 높은 소익도 가져오지만 반대로 청산을 당했을 때 그냥 아주 그냥 술술 털린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일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힐러님 오셨어요. 박수. 그러면 왜 나는 박수 안 쳐주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 다 박수 쳐드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해되셨죠? 이 부분 이해 안 되신 분. 자, 모든 과정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면서 암호화폐는 특히 가격 변동성이 높으므로 담보를 설정할 때 초과 담보 및 담보물 청산이 존재한다. 담보물 청산 뭔지 아시죠? 자동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얼마 가치 이하로 내려갔을 때 담보를 초과했을 때는 자동으로 청산한다. 그러면은 나한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쭉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한 번에 쫙 몰아가지고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튜브연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이야. 네, 출연했네. 예, 튜브연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동 청산이면은 손해 안 보겠다는 거. 그쵸? 이 주체는 손해 안 봅니다. 디파이 주체는 손해를 안 봐요. 근데 누가 손해를 보죠?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죠.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비트코인이 한 30% 빠지면은 그냥 날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청산되면서. 자, 한번 볼게요.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을 통해서 랜더는 뭔지 알죠? 랜드 대출이잖아요. 대출자한테 인센티브 이자 포함 토큰 법정화폐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신용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이걸 제공하면서 신용을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자, 꼬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인센티브 야 이자 얼마 줄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 준다. 여기서는 돈이 아니라 가상자산이 돼요. 자, 비트코인 우리한테 맡겨. 대신 우리가 이자를 줄게. 이런 식으로 꼬신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꼬신다는 표현을 썼지만 합법적으로다가. 자, 그래서 담보물이 늘어날수록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반대로 담보물이 감소하면 스마트 계약에서 규정한 담보 상환 비율을 기준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중요한 건 청산 절차예요. 손해 안 보겠다는 거죠. 규정한 담보 상환 비율을 기준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이거 레버리지를 갖다가 풀로 땡긴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대출 실행, 상환, 담보 청산이 되는 모든 과정이 프로그래머화가 되어 있어 중간기간 없이 프로그램과 사용자 사이에서 모든 프로세스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글 좀 쓸게요. 조심해야 된다. 애누리 없다.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컨트롤. 막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한 번만 봐줘요. 사람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한번 잘 유심하게 잘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한번 더 깊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있네요. 어떤 부분입니까? 자산의 토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산의 토큰화 한번 보실게요. 자산의 토큰화란 무엇인가? 자, 현재 블록체인 비즈니스에는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추세이며 이를 대리하여 처리해주는 서비스들이 등장했다. 자산 토큰화를 통해 투자 자산은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으며
빠르고 안전하게 거래되는 것을 프로젝트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증권형 토큰 발행, STO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큐리티 토큰, 오퍼닝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디파이를 활용한 토큰, 자동화 개념들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왜냐? 그림판이 아니라서 안타깝게도 안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기존의 신원인 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 신원 인증, 고객 확인, 또 KYC 나왔다. 자, KYC 약자, 뭐의 약자인지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Know your customer. 당신의 고객이 누구냐, 이런 부분이죠. KYC. 뭐 되게 어려운 단어인 줄 아셨죠? 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AML, 안티모니, 라우더링, 이런 부분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 디파이는 이와 같이 신원인증 프로젝트의 협업을 통해 신원인증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디파이는 결국에는 신원인증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가지 신원인증 분야에도 잘 쓰이고 있다. 자, 중요한 거, 그러면은 디파이 기술이 그러면 이런 좋은 점만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디파이는 그러면은 꿈만 있는가? 뭐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만 했어요. 자, 제한점, 제한사항이 있다. 어떠한 제한사항인지 한번 볼게요. 분명히 제한사항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복사가 안 돼 갑자기. 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은 잠재적으로 처해 있는 도전과제들이 있다. 어떠한 도전과제냐? 이러한 도전과제는 분산형 플랫폼과 분산된 신뢰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첫 번째 사항입니다. 첫 번째, 분산형 플랫폼에서 분산된 신뢰의 고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자, 고비용. 어저께도 얘기했을 거예요. 가스비 같은 거, 고비용을 수반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분산된 신뢰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산형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당사자에게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를 배포하고 분산된 합의를 통해 정보를 검증하며 참여자, 노드 간에, 자, 노드 나왔어요. 노드 간에 중복된 정보를 저장한다. 이를 통해서 분산된 신뢰를 달성하면 정보 준비, 처리 및 저장 비용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분산된 신뢰는 고비용을 수반하며 잠재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제한될 수 있다. 이거는 어디에서 지금 많이 드러나는 문제입니까? 이더리움 부분에서 가스비가 왜 필요하냐? 이거잖아요, 이거. 보상이 가야 되는데, 이 참여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 참여자들에게 정보를 갖다 분산시키고, 이 정보를 갖다 다시금, 유용한 정보로 어떤 탈바꿈을 하는데, 네트워크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스비라고 하죠. 예.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어려운 거는 제가 막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 거 어렵네. 자, 두 번째 거 어려우니까 절반 정도는 제가 띄었습니다. 절반 정도는 거의 띄고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두 번째 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난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떼겠습니다. 자, 셋째, 퍼블릭 거래장부 및 스마트 계약의 불변성, 투명성과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경직성과 비유연성을 초래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구축된 탈중앙화 금융은
경직성과 비유연성을 상속시킬 수 있다. 분산 합의를 통해서 스마트 계약과 분산형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만 주요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달성하여 중요 업그레이드를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넷째, 탈중앙화 금융은 책임 소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존재하지 않으므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에서 잠재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의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선 해킹 부분 이야기하는 거야. 당사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판단을 의지할 중앙 당사자가 없으며 문제 발생 시 거래를 동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정상적인 운영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충분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다면 탈중앙화 금융은 심각한 제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탈중앙화 금융의 운영은 사람의 판단보다는 주로 코드 규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코드 규칙에 대한 의존은 주관성, 불확실성, 대리인 비용을 에이전시의 코스트라는 부분이에요. 자,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탈중앙화 금융의 이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암묵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판단을 활용하지 못하며 탈중앙화 금융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잠재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향후 도전 과제이다. 적합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블록체인 기반 탈금융화 금융의 잠재적인 가치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필자가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에요. 무엇입니까?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자, 향후 연구에서는 디파이 기술의 핵심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버그, 문제가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버그, 보안 문제, 처리 시간 등 디파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응 방안, 확장성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런 부분.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이해 안 된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된다. 자,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세요? 지금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그리고 난 처음부터 듣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 좀 쉽게 듣고 싶다 라는 부분. 저 같으면은 이걸 읽은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해요? 저는 이걸 쉽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너무 쉽게 설명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 이게 다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디파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좀 타자 좀 칠게요. 잠깐 쳐도 되겠죠? 그동안에 이제 타자를 안 쳤기 때문에 살짝만 치겠습니다. 자, 디파이 중요한 거 뭐예요? 자, 디파이 뭘 자산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살짝 쳐야지. 가상자산. 가상자산을 갖다 대상으로 한다. 자, 운영 주체가 있습니까? 운영 주체 없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자, 담보 설정만 하면 돼요. 가상자산을 담보 설정만 하면 된다. 하면 오케이. 그리고 뭐 개인 신원
확인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고 그랬어? 아니다. 여기서 KYC 인증이라는 부분 나오죠. KYC. 우리 무슨 적인지 몰랐어요. 예. 자, 이런 부분도 있었고, 디파이가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금융, 그 다음에 파생상품, 보험, 뭐 대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근데 거래 당사자들끼리의 거래요. 당사자들끼리의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무엇입니까? P2P죠. 그 다음에 어떤 금융기관을 갖다가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금융기관이 주체는 아니라는 거. 주체는 아니다. 디파이는 그래서 양날의 검이긴 한데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주체가 없으므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할지 모른다. 수습이 어렵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성도 동일하게 가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수수료 문제가 있었죠. 이더리움으로 따지면 가스비. 우린 가스비 알죠? 가스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우리 대출을 받는데 담보를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담보. 근데 담보가 뭐야? 담보가 가상자산이야. 가상자산.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유동성이 있어요. 유동성. 그러니까 담보를 갖다 좀 많이 잡아. 담보를 청산가치를 따져가지고 그냥 처리해버린다. 따져서 일정 비율 이하 내려가면 자동 청산. 이거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비트코인 청산당하고 나니까 잔고가 영원이다. 잔고 영원이다. 이런 소리 들었잖아. 우리 이해가 안 됐죠? 왜 잔고가 영원이 되나? 풀로 땡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지나친 숫자 설정은 안 된다. 그리고 하이 고수익을 바라면 하이 리턴이다. 위험성도 증가한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잘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편리하다고 그냥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 디파이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높은 수익에는 뭔가 그런 덫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또 볼게요. 자, 진규님이 오늘 의견을 많이 달아주시네요. 팩트는 앞으로 겁나 까다로워지고 스피드는 허벌나게 빨라지니 투자할 때 조심해라 라는 뜻이죠. 넘겨짚으신 것 같은데 일정 부분 맞습니다. 앞으로 되게 빨라지고 되게 더 편리해지는데 중요한 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잘못하면은 영혼까지 털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자, 골 때리는 게 투자하게끔 상품 소개를 했는데 상한이 안 되고 하한이 안 돼버리면 날아가는 거죠.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생각 안 해. 어떻게 설명하죠? 어떻게 생각하죠? 설마니.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30% 빠지겠냐? 30달러 아닙니다. 30%. 비트코인이 30% 빠지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가능성만 보면 어떻습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산 가능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엄청난 리스크예요, 이 부분. 심지어 상한 하한도 없는데 30% 정도는 훅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이미 청산이 됐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디파이의 빛과 어둠이다. 근데 확실히 디파이는 뭐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디파이는 그래도 미래 전망이 밝다. 자, 그렇다면 우리 파이코인은 아마 디파이 관련해서 관련 어플들이 나올 겁니다. 프로젝트. 지금 현재는 디파이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다 죄다 이더리움 기반이요. 기반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향후 몇 년 안에 파이 기반이 나올 겁니다. 파이코인 기반이 나올 거예요. 파이코인 기반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프로젝트가 다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예, 오늘도 최고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위부터 10위까지 다 하나같이 무슨 기반이라고요? 이더리움 기반이다. 이더리움 기반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안타깝게도. 근데 나중에 우리 그 파이코인이 어떤 암호화폐 주류로 올라가게 되면 파이코인 기반 어떤 디파이도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